네, 지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일 사회를 맡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윤성일 본부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올해 3월 학기에 저희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내에 있는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분들이 입학을 하셨고 바로 지난달 4월 달에는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행사를 전문가분들하고 교육부 관계자분들하고 다 모셔서 굉장히 성대하게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좀 특강 같은 거 없이 저희 과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주최로 오늘 통합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입학 설명회에 직접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전체 행사의 순서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저희 어시스트의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김경성 원장님이 저희 학교와 석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 이후에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가을 학기는 복수학위로 다 입학을 하시기 때문에 해 복수학위에 대한 설명을 또 담당 주임 교수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각 전공별로 저희가 인공지능 공학 석사 과정에 대해서 4개 전공에 대해서 각각 저희 주임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저 AI 전문대학원의 김경성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성입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AI 전문대학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우리 작년 11월 이후에 거대 AI인 챗GPT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모든 분야에 충격을 준 것은 물론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육 분야에 상당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이 위기가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는 뭐 챗GPT가 시험을 보니까 뭐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 의사 시험을 통과했다, 뭐 그래서 학교에서 챗GPT를 쓰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챗GPT가 나옴으로 해서 학교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이 위기에 빠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백과사전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가 60년대에 백과사전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펴면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은 무엇든지 다 설명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 백과사전만 있으면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활용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도움을 받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TV가 나오면서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뉴스와 모든 지식이 TV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TV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지 않을까 그랬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영향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6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블룸 박사가 학교 교육을 하는 인지적인 영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1956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 학교 교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1956년도에 정의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전 세계 모든 교육이 이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나오면서 1956년도에 정의한 이 내용이 전부 챗 GPT가 전부 다 대신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인 교육이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서 놀란 것은 새로운 지식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이것을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챗GPT가 나오기 전서부터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이냐면 현재 그런 전통적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스위스의 본부를 둔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그러는 그 고등학교의 그 아이비 커리큘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캠퍼스와 교과 내용이 없는 그 대학 교육을 하는 획기적인 혁신적인 대학인 미네르바 대학이 나왔고 또 학위는 없지만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현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리키는 나노 디그리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전통적인 교육에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탈피하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우리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어시스트 대학은 통감을 하고 이것에 맞춰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것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런던 브릿지입니다. 런던 브릿지의 두 기둥이 우리 AI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그런다면 오른쪽에 있는 소위 설카포,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 세 개로 대변되는 학문 중심의 AI 교육은 학문으로서의 AI 교육입니다. 이거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왼쪽 기둥에 있는 어시스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AI도 현실적인 AI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어시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카포 학문으로서의 AI 기술을 가리키는 대학의 목표는 뭐냐? 뭐 노벨상과 마찬가지로 튜링상을 수상하는 학자를 배출하는 것이 그런 대학의 학문 중심 대학의 그 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시스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골은 수년 내에 우리 졸업생 가운데 졸업생이 만든 스타트업, 졸업생이 만든 그 회사에서 1조 원 유니콘을 달성하는 그 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 어시스트는 이제 국내 최초의 AI 빅데이터와 MBA의 융합 과정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작년 올해 그 카이스트에서 이런 융합 과정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AI와 그 경영학의 그 조합이 저희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깊은 해외 유명 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목상으로 몇 명씩 뭐 100명 정원 100명 가운데 5명 복수학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으로 40% 이상의 학생이 해외 유명 대학과 그 복수학위 과정을 하는 그런 실질적인 복수학위 과정을 오래전서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교육 및 산학 공동 프로젝트로서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현대중공업, LS, LX, 한전, 농심, 농협 이런 큰 기업에서 우리 대학에 그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20년 이상 우리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현장에 밀접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강사의 풀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업에 익숙한 그 강사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22년 작년 6월 달에 중소기업 벤처부로부터 엑셀러레이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서 2주에 한 번씩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 대학에서 운영해왔던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015년서부터 2021년까지 179명의 AI 빅데이터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서부터 130명의 AI 전략경영 과정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 개원한 우리 AI공학대학원에서는 현재 37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현재 첫 학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서부터 여태까지 207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랙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적인 매니지먼트 전공에서 디지털이 가미된 전공으로 전환하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해외 복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필요하면 어떤 것이든지 달성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호준희 교수가 필스상을 받은 그 대학이 그 핀란드 알토 대학입니다. 그 핀란드 알토 대학은 경영학 분야의 벤처 사관학교라고 그럴 만큼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이 그 핀란드 알토 대학과 우리 어시스트하고는 이때까지 한 5,000명 가량의 그 졸업생을 여기서 복수학위 과정으로 배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는 기술 경영 과정으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그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자세히 말씀드릴 우리 AI 공학대학원과 그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할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부트캠프로 유명한 또 학교가 바로 스위스의 로잔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외 복수학위 취득 대학과 마찬가지로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영국의 대학, 중국의 대학 이런 그 다른 여러 대학과도 계속해서 그 협력을 해서 그 우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글로벌 협력기관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오픈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대기업군으로는 LG, 한국전력, 그다음에 LS, 농심, 농협 이런 그 대기업에서 적게는 50명, 많게는 1년에 100명가량의 석사과정 학생을 우리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 이 과정은 우리 학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학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메이저 대학과 우리가 경쟁을 해서 매년 우리 학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중견 벤처 스타트업 35개 스타트업과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왼쪽 아래에 있는 그 동문이 CEO이고 또 그 고위 그 관리자로 있는 그 기업들이 밑에 수없이 많이 있어서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이런 우리 대학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동문을 통한 동문 네트워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AI 전문대학원의 3대 운영 방안은 첫째가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의 특징은 경영 의사결정 중심의 AI 교육을 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실전형 인재 양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대학과 협업을 해서 글로벌 AI 너리지를 접목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공이 융합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로서의 AI와 현장의 적용으로서의 경영학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그 전공의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교육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고, 또 부트캠프로서 학생, 교수,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AI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그 전공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가장 AI 전문대학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AI 빅데이터 과정입니다.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AI 빅데이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전략 경영은 실제로 문과생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관리자이거나 이런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데는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AI 시대에 기획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AI에 대한 소양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AI에 관련된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전공이 바로 AI 전략 경영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AI 스페셜리스트 과정으로서 범위는 크지 않겠지만 그 AI 핀테크 과정이 있습니다. 그 조세, 재정, 디지털 파이낸스에 관련된 그 전공이 바로 AI 그 핀테크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AI 융합공학 과정은 조금 여러 개가 좀 합쳐져 있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기술 경영을 차별화한다는 측면에서 메타버스라든지 웹 3.0이라든지 NFT 이런 기술 발전을 이해하고 현업에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그 전공을 AI 융합공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아직은 개설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그 AI 헬스케어 과정이 앞으로 그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베이스로서 우리는 우리 대학에 그 아이스태티틱스 랩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 그 분석, 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이나 그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작을 하고 우리가 그 보급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AI가 얼마나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AI 코어 과정을 잘 우리 과목에 녹여들여서 어디에도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장과 밀접한 내용의 전공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우리나라에 있는 14개, 우리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14개 AI 대학원 중에서 가장 작은 대학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플렉서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결과를 보면 이 조그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많은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AI 스쿨에 오셔서 여러분 커리어 전환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AI에 관련된 소양도 기르시고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원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그 복수하기로 공부하시게 될 수 있는 스위스 프랭클린대에 대한 설명을 오태현 교수님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AI 스쿨에 지금 해외 복수과정 총괄을 맡고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과정에서 또 부조임을 맡고 있는 오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조금 복수하기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다 하시지만 졸업을 하실 때는 그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의 학위를 같이 취득하실 수 있어서 나가실 때는 졸업장이 2개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 파트너 대학은 스위스에 있는 프랭클린 유니버시티 스위츠랜드라는 대학이고요. 현재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 사립대학교입니다. 스위스 프랭클린 유니버시티는 그 스위스 루가노라는 지역에 있고, 현재 한 1969년에 설립을 해서 한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다양한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디지털 혁신 세계 1위인 그 스위스에 있는 그런 유서 깊은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하고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과정을 핵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쪽에 이게 그 소개 말씀을 먼저. The dual degree program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for the education has been designed and is run by Franklin University Switzerland in combination with Assist University in Seoul in Korea. You have the encounter of the best business practices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together with the advances in technology, and you will be discussing the impact those advances in those technologies make to modern business. You will learn things like big data analytics, machine learning, data mining, deep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he advances are very fast in these fields, but also in the field of responsible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for the future, where you will be addressing not only the challenges and the opportunities of a business, but you will be also contributing to solving big problems and big questions that the world is facing today. 네, 짧은 소개 영상 보셨는데요. 그래서 예, 스위스라고 하는 국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시계나 어떤 뭐 비밀금고 이런 걸로 유명했던 그 나라죠. 근데 이제 스위스의 어떤 금융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런 그런 비밀금융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혁신을 이루고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혁신적으로 이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디지털 혁신에서 뭐 크게 뒤처지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위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랭킹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있는 나라고요. 따라서 저희가 볼 때도 이런 스위스에서와의 그런 협동 교육을 통해서 스위스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양한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서의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스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복수 디그리 과정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프랭클린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루가노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하단 스위스 남쪽에 있는 학교가 루가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와 되게 가깝고 밀라노와 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은 가운데에 알프스가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의 다양한 지역들, 뭐 제네바라든지 쥐리 이런 데를 가려면 산을 넘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 외에는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고 캠퍼스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좋은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가노라는 지역에서 있는 이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호수도 있고 굉장히 경치가 이쁜데요. 여기 이제 조그만 이런 대학 타운에 있는 그 학교로서 그 굉장히 유서 깊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하고, 대부분 테크나 파이낸스 쪽 혹은 서비스 계열의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스위스에 오픈을 한 대학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왜 송도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외국 학교들이 송도 캠퍼스를 여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스위스에다 오픈을 한 대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미국에서 전공 교육을 받으신 그런 교수님들을 모셔와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에 속해 계신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명문대에서 나오신 또 교수님들을 따로 초빙 강사로 초빙을 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은 1969년에 최초 설립을 하고, 현재 이제 미국 교육부와 스위스 교육부 양국의 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미쉐라고 해서 미들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워싱턴 DC, 그다음에 델러웨어, 그다음에 뉴저지, 뉴욕 이쪽 지역에 그 교육 하이어 에듀케이션, 즉 대학 교육 인증을 받은 학교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별로 따로 대학 교육 인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쪽 뉴저지, 뉴욕주 이쪽 근처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국가에서도 스위스 국가의 교육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 이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교육 인증을 받은 학위와 스위스 교육 인증을 받은 동시에 받은 학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은 이후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좀 진출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파트너 학교들을 찾다가 저희랑도 이번에 좋은 인연이 돼서 2020년부터 계속 AI 복수학위 과정, EMBA 과정 디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EMBA 과정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뭐 예를 들어 AI 뭐 전략 경영이나 AI 뭐 빅데이터 이런 과정으로 들어오시면은 처음 1년 2학기 동안은 각 전공에
세부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AI 빅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뭐 수업을 들으시거나 전략 경영 과정에서 수업하는 전공 과목들을 들으시고요. 마지막 3학기 차에는 이제 각 전공에서 이 복수 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경영학 집중 학기를 한 학기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국내에서는 경영 집중 과목으로 3과목 4.5학점을 듣게 되고, FUS에서 이제 한국으로 교수진을 파견을 해서 또 3과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3과목 4.5학점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이번 연도는 8월에 가게 되고, 아마 내년은 아직 뭐 미정이지만 보통 7월이나 8월에 가게 되는데요. 스위스 현지에 가서 2주 동안 2가지 모듈, 즉 2학 2과목 3학점을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제공하는 과목은 국제경영학,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뭐 이노베이션 이런 과목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파이낸스 이런 과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현지로 가셔서 2과목을 더 수강을 하시면은 총 8과목이죠. 8과목을 수강을 하셔서 그 추가적으로 경영학 학위를 하나를 더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우리 그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선배 기수분들이시죠. 현재 졸업하신 저희 그 동문분들이신데 스위스에 가서 부트캠프, 즉 스위스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건데요. 뭐 강의실에서 강의도 듣고, 여기 보시면 이제 회사, 여기 식품이 많이 있는 요 지역이 있는데, 이게 그 스위스의 굉장히 거대한 그룹인 네슬레 기업입니다. 네슬레 그룹에 초청이 돼서 기업 탐방도 하고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기회도 보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스위스 현지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스위스 교수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3과목을 또 추가적으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3과목을 더 들으셔서 총 8과목을 한 학기 동안 추가적으로 들으셔서 총 3학기 1.5년도 과정으로 졸업을 하시게 되고요. 졸업을 하시면은 국내 학위, 즉 저희 AI 전문대학원의 AI 전문 그 공학 석사 학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유니버시티에서 제공하는 EMBA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졸업하실 때 2가지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는 거고요. 어디 가서 이제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물어봤을 때, 저는 스위스에 있는 프랭클린 대학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학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총 1.5년 3학기 재학 기간 동안 2가지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이 저희 스위스 복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스위스 복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수하게 설명해 주신 오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행사 시작할 때 한번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같은 경우에 현재 경영전문대학원과 인공지능전문대학원 이 2개의 양쪽 경영학 석사 박사, 이제 공학 석사를 하는 이제 그 2개의 대학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전문대학원의 공학 석사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한 그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복수학위를 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 핀란드 알토대, 예전에 헬싱키 경제대죠. 핀란드 알토대하고는 지금 28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뉴욕 주립대하고는 99년도부터 진행하고 있고, 방금 설명 들으신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원은 2018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그 스위스 프랭클린 대와 이제 복수학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순서는 그러니까 오늘 행사에 저희의 그 목표는 그 저녁 8시 30분 이전에 이제 끝내는 거를 목표로 지금 그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저희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에서의 각 전공별 소개를 그 전공별 주임 교수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전공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에서 저희 대학원에서 가장 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AI 빅데이터 공학 석사 과정의 장중호 주임 교수님을 앞으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주호입니다.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은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어떤 면에서는 AI라는 단어가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많은 분들 지금에 있는 뭐 엄청난 폭발적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AI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할 때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알파고가 바둑에 뭐 엄청나게 했던 그 이전부터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AI 빅데이터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9월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9-2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9년, 뭐 1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과정을 맡고 있는 장종호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조금 경력을 좀 특이하다라고 하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AI를 뉴럴 네트워크로 한 26년 전에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컨설팅이라든가 경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컨설팅 미국계 회사에 있다가 이마트, GS 홈쇼핑, 홈플러스 이러한 유통, 우리나라의 굴지의 유통 회사에서 마케팅 부문장을 맡아서 현업 임원으로 한 15년 정도 그야말로 어떤 공학을 떠나서 비록 제가 박사는 AI를 했지만은 그야말로 그냥 기업의 경영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15년,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AI, 제가 공부했던 이 AI라는 부분을 정말 제가 다시 공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그 기업에서 경영을 하는 임원으로서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학교로 돌아와서 지금 2년째 이제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학교에는 저 같은 커리어의 교수님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으로 꼭 그 여러분들이 AI를 배우고 빅데이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같은 뭐 기업에서 오랫동안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교수님들이 많고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정의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AI와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다룰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는 과연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 다룰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오픈 AI의 챗GPT에 들어가서 프롬프트에서 뭐 몇 가지 해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챗GPT를 써봤으니까. 아니면은 뭐 생성 AI에서 뭐 예를 들면은 미드저니 같은 데 들어가서 그림을 좀 그려봤다. 과연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AI와 빅데이터를 제대로 다루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까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몸값은 이미 뭐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2-3년 전부터 모실 때 기본이 요즘에는 뭐 한 장 1억 이상의 연봉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재밌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긴 한데 이게 한 2년 정도 된 그림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샐러리가 12만 불. 이게 한 2년 정도 전 데이터니까 지금 한 15만 불 정도 이상 됐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는 뭐 환율로 치면은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평균적인 샐러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과연 이 12만 불보다 쌀까요? 저는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12만 불보다 더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비싸요. 한국의 인건비가 미국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을 보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88%가 오른쪽에 보시면 88%가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한 46% 정도는 PhD 디그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꼭 뭐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를 해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쌓아야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또 찾아보니까 4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매스나 통계, 수학이라든가 통계적인 약간은 이제 이과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숫자를 다뤄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프로그래밍의 데이터베이스, 아무래도 AI를 다루거나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느 정도의 스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만 지켜만 보고 말로만 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부리는 관리자이지 결코 자기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을 가지고 몸값을 15만 불, 20만 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과적이고 공학적인 역량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과 성향이라면 이렇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냐? 밑에 중요한 역량 2가지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Domain Knowledge and Soft Skills. 그다음에 Communication and Visualization Skill.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Domain Knowledge라는 건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인더스트리나 산업이나 회사에 있어서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든가 정말 몸값이 비싼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 글이라든가 말로 아니면 도표로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장표로.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약간은 공학적이거나 이과적이기보다는 약간 문과적인 소양이 필요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제대로 포지셔닝 하기 위한 역량은 이 4가지, 즉 문과적이고 이과적인, 그 다음에 이학적인, 수학적인, 통계적인,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 폭넓은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져야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와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샴쌍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다루고 배우지 않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할 수 있는 5가지 영역을 뭐 한 이렇게 많은 학계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서는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뭐 밤 저녁 드시고 이 과정, 이 설명회에 들어오셨을 때는 과연 내가 이 미래에 나는 이제 AI를 가지고 뭘 하고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데 본인의 AI 플레이북, 즉 본인의 AI 전략서를, 빅데이터 전략서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5가지 영역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에서는 이러한 어떤 단순한 AI 스킬이라든가 어떤 역량 플러스 그다음에 이러한 전략적으로 나의 비즈니스나 나의 커리어에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같이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9년 동안 이제 저희 과정을 하면서 저희 과정의 학생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한 3부류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이제 CEO나 임원이나 대기업의 어떤 간부급 리더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커리어의 비전에 좀 하고 이직이라든가 승진을 하고 싶으신 중간 리더급의 직장인.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이력서를 본인이 다시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해서 승진이나 이직을 하고 싶은 이 3부류의 분들이 적당하게 저희는 잘 융합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3부류가 같이 동분해를 이루고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시너지라든가 같이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저희 뭐 빅데이터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AI 공학대학원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나는 문송인데, 즉 문과를 졸업하셔서 공학이나 이과 쪽을 난 말 모르는데 공부 따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나도 이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미 선배들이 한 250분 정도가 이미 뭐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졸업하신 동문들 250분 중에 한 60%는 문과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 30~40%가 이과 출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밤을 새고 논문을 쓰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나서 나중에는 문과 출신 분들도 웬만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통계 툴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공대 출신 분들도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언어라든가 어떤 소양을 같이 키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교수진들도 잘 오픈 그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타 대학원이나 대학하고 저희가 다른 게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교수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고의 가장 잘 강의를 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찾아서 같이 교수진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화 추천 같은 AI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는 거기에는 이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11번가 같은 데서 검색 엔진 프로젝트를 한 실제적인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 마케팅이다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데이터 마케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실제적인 이와 같이 여기에 뭐 사진에 쭉 있는 교수진들이 참여하시고, 저희 원장님께서는 또 통계, R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또 애정을 가지시고 강의를 열정을 가지시고 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적의 AI 과목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 2학기에는 전공 과목으로 해서 저희에 오시면 문과 출신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이라도 부담 갖지 않고 파이썬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뭐 R, 통계,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부터 DBMS, SQL,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나 시큐리티 포함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맨 마지막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설계 실습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툴을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까지를 이제 전공 과목에 스펙으로 해서 1년 동안 과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태용 교수님이 설명하신 FUS의 MBA 과목을 또 진행을 하고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 어시스트의 공학 석사 학위, 국내 학위와 프랭클린 유니버시티의 EMBA 학위 두 가지를 1년 6개월에 가지게 됩니다.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제가 뭐 직장에서 뭐 생활도 오래 하고 임원도 오래 해봤을 때 사실은 두 가지 학위가 공학 석사 학위와 MBA 학위가 양쪽이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똑같은 AI나 빅데이터를 다뤘다 하더라도 MBA 학위 관점을 선호하는 또 기업들도 있고요. 또 공학적인 학위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저희 학교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과정의 자랑은 동문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AI나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1년 반 졸업했다고 그 뒤로 1년 반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6개월은커녕 뭐 요즘에 챗GPT 생성 AI는 한 달이면 그냥 옛날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는 공부를 안 하고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연구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격주로 2주마다 계속 1년 내내 모이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포럼을 하고, 그래서 졸업생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IR, 액셀러레이터 투자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담아서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시면은 저희 동문들이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책인데요. 여기는 다 동문들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커리어를 변화시켰다라는 일종의 간증집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다양한 스토리들을 보면 뭐 3기나 4기나 뭐 이런 데는 그야말로 문과라든가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선망을 하시는 다른 회사를 이렇게 이직하거나 팀을 바꾼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스토리들, 아니면 뭐 LG U+의 상무님이나
타 대학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저희 동문으로서 AI를 공부하시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을 소개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 장표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더 미루시면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다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빅데이터 공학 석사 설명해 주신 장정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줌으로 지금 160명 분이 들어와서 지금 듣고 계신데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의 4개 전공 중에 첫 번째 전공을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공인 AI 전략경영 공학 석사 주임 교수인 표정호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전략경영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표정호 교수입니다. 정말 이제 오늘 16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귀한 시간을 내서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앞에서 원장님하고 다른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의사결정 2가지에 대해서 이제 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AI 전문대학원이 뭐 14개 이상 정말로 많은 AI 전문대학원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대학에 가야 될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은 AI 전문대학원에 들어왔으면 또 전공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걸 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2가지 결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 나름대로 팁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먼저 수많은 AI 대학원이 있다 하는 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뭐 정말 뭐 우리나라에 뭐 정말 괜찮은 대학들은 다 AI 전문 대학원을 다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중에 어디에 가야 될 건가 하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시스트 AI 대학원 전문 대학원은 AI 기술은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그다음에 엔터프라이너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눌 때 과학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정말로 정말 이론을 규명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AI 이론을 가고 엔지니어는 알다시피 기술 중심, 그다음에 기업가 중심, 이거는 고객 중심인데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많은 대학에 예를 들어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뭐 포항공대, 많은 대학들이 사이언티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위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마 저는 엔지니어, 기술 중심으로 하지 않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교로서 AI 전문대학원을 교육부로서 인가받은 거는 우리 어시스트가 유일합니다. 우리 어시스트의 가장 핵심 영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영향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국에 많은 AI 전문대학원이 있지만은 우리는 고객을 항상 생각하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AI 전문대학원이다 하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술 중심의 AI 기술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술의 완성도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AI 기술이 사람의 꿈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고객 중심으로 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어시스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면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어시스트 AI 전문대학원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많은 또 아까 전공이 있는데 그중에 뭐를 선택할 건가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정말 디벨로퍼를 하느냐 아니면은 AI를 이용하는 기업과 경영자를 우리 양성하느냐 이렇게 볼 때 조금 전에 우리 장종호 교수님이 AI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AI 빅데이터 학과는 우리 어시스트의 자랑이고 상당히 전통도 있고 아주 좋은 저는 개발자가 되려 그러면은 AI 빅데이터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발자가 되려는 분은 우리 전공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노 땡큐입니다. 우리는 AI를 이용해서 경영자가 경영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AI 전략 경영의 근본적인 거는 AI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AI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현업에 어떻게 혁신을 하고 또 AI 바탕으로 창업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하는 걸 확실히 좀 이해하시고 AI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걸 기업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영자, 창업가 혹은 이런 주요한 정책 결정자 또 변리사, 교수, 국회의원 이런 중요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AI 전략 경영에 들어오면 웰컴. 정말 이런 분들 들어오면 정말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프로그램 짜는 거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런 분들 들어오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우리는 그런 거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AI 전략 경영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경영학을 바탕으로 AI 인 비즈니스가 핵심이다. 그래서 AI 인 비즈니스는 AI 기술에 대한 걸 근본적으로 이해시키고 이 AI 기술을 어떻게 기업에 활용해서 비즈니스화 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가르친다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는 거는 AI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AI로 할 수 없는 게 뭔가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사업화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는 AI 기술도 알아야 되고 경영도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3년이 됐는데 우리 전공은 공동주임 교수 체제로 지금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 먼저 이제 AI 기술은 알다시피 이병욱 교수님이 이제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병욱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나오시고 정말 이게 한국인공지능연구원의 부사장으로 계시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한국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AI 전략경영의 공동주임 교수로 어떻든 AI 기술 쪽을 맡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모든 걸 책임지고 있다 하는 거.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해서 경영 전략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에서 35년을 좀 경영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어시스트에서 석좌 교수로 있는데 저도 이게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디지털화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이쪽을 연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 혁신을 하는가 이런 쪽으로 계속 한 5년 이상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욱 교수님은 AI 기술 저는 이제 그거를 AI 기술을 경영에 어떻게 접목하는가 이걸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공조를 취해서 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I 전략 경영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뭔가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기술을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 과정은 기업의 고위 관리자 혹은 기업의 CEO 혹은 정책 결정자 뭐 아니면 기타 타 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AI를 도입해서 기업을 비즈니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 웰컴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주도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분 웰컴. 특히 AI 기술 활용해서 창업을 하려는 분 우리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정말 아주 만족하고 또 좋아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간단히 이제 우리 과정의 커리큘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1학기, 2학기, 3학기 이렇게 했는데 다 우리는 1학기, 2학기에 가서 1학기에는 디지털 근본적으로 기초 과목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AI 기술에 대한 이해 이걸 먼저 1학기 딱 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2학기 때는 AI 기술에 대한 조금 더 심화 과목 혹은 또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에 어떻게 접목하는가 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현장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2학기 때 들어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고 다른 전공은 똑같이 3학기째는 FS 쪽을 해서 이제 듀얼 디그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거. 간단히 이제 보시면은 기초 1학기 때 기초 과목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거의 R 또 파이썬 또 AI 베이스 스타트업, AI 베이스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뭐 자연어 처리. 어쨌든 AI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거는 대부분 다 1학기 때 다 공부를 하고 이어서 2학기 때는 이걸 조금 더 심화해서 이 생성형 AI 적용하는 문제, 또 AI 윤리 문제, AI의 한계 이런 것도 해보고 AI를 마케팅이라든지 인사관리 혹은 생산관리 또 재무관리 이런 데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경영학 각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산업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헬스케어 산업 또 미디어 산업이나 아트 산업 또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교육 산업 이런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상당히 이게 아마 이렇게 하는 AI 전문대하고는 어시스트 우리 AI 전략 경영이 유일하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하는 데는 정말 only one 우리 과정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고 이런 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AI 기반으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거 요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한다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들어와서 만족도가 정말 높고 뭐 강의 평가 이런 것도 해보면 그거 뭐 정말 아주 그 점수가 좋게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만족도가 높구나 하는 거를 경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듀얼 디그리 코스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뭐 다른 전공 똑같이 하는데 다른 전공도 듀얼 디그리가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AI 전략 경영이야말로 듀얼 디그리가 정말 필요한 전공이다. 저는 감히 이번에
우리가 아까 또 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1차 이제 모집을 했는데 우리가 AI 전략 경영 쪽에 16명이 들어왔는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듀얼 드리가 11명이나 듀얼 드리를 하고 단수는 거의 몇 명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듀얼 드리를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AI 전략 경영이라는 이 전공이 근본적으로 경영과 접목시키는 그런 분야인데 이 AI 공학 석사 이걸만 이렇게 받기에는 뭔가 아쉬운데 MBA를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걸 스위스 FUS의 듀얼 디그리로 이렇게 허용해 주니까 정말로 그런 면에서 이게 장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많은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면은 우리 AI 전략경영 커리큘럼 특징은 경영자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친다 하는 거. 두 번째, 프로그래머 양성이 아니고 AI 경영자를 양성한다. 세 번째, 세부 기술이 아니라 AI 기술을 이해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시켜준다. 그 다음에 경영학 기초, AI 이론 및 실습, 비즈니스 케이스, 또 BP까지 이렇게 완성시킨다.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가 실제로 와서 일을 해준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특징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정은 알다시피 네트워크가 또 뭐 다 뭐 자기 분야 네트워크가 우리야말로 정말로 우리는 AI 전략 경영 3년이 됐는데 벌써 졸업생이 130명이 나왔습니다. 130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우리는 상당히 그 네트워크를 상당히 중시하고 또 상당히 이제 대기업의 임원 아니면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하는 거. 알다시피 뭐 이렇게 뭐 아주 훌륭한 분들이 각계각층에 아주 훌륭한 분이 130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정말 네트워크를 쌓는데도 매우 유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거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전공인 AI 핀테크 공학 석사 이경근 주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AI 핀테크 석사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경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그 원장님께서 우리 전문대학원, AI 전문대학원의 전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릴 AI 핀테크 분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이 AI 빅데이터와 AI 전략 경영을 설명하셨는데 이건 어느 도메인 날리지에도 또는 어떤 산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파이낸스 쪽에 독특한 도메인 날리지를 강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AI 스페셜리스트를 핀테크 쪽에 다시 말해서 파이낸스 쪽에 치중해서 키우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AI가 금융 서비스에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 또는 금융기관에 고객들을 직접 접하고 있는 챗봇, 아바타봇 또는 투자할 적의 로봇 어드바이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런 AI가 그 금융기관의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그 백오피스 펑션, 후선 업무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신용평가라든지 대출심사, 보험심사, 업무 자동화, 고객 데이터 분석 등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미들 오피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복잡한 금융 규제,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쉽게 컴플라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상거래 혜택 감지, 약관 자동 비교 분석, 이런 식으로 AI가 많은 지금 금융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로서 지금 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그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 금융 비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에리카를 개발을 해서 2018년부터 이 에리카가 출시가 돼서 지금 한 4, 5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약 3,200만 명의 이용자를 유치를 하였고, 매일 평균적으로 150만 명의 이용자에게 문자 그리고 음성 대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계좌 조회, 카드 관리, 개인 송금, 또 뭐 거래 보고, 투자 조언 등 이런 다양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이 AI를 통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이 에리카를 통해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고요. 또 금년에 그 투자은행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가, 월스트리트의 모건 스탠리가 지난 3월 14일 날 GPT-4의 전격 도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GPT-4에 있는 일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10만 건 이상의 금융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산관리 분야의 자문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주식 트레이딩 이런 건 지금 핀테크에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통적인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아직도 그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산관리 분야, 여기에 지금 막뜨고 있는 생성 AI를 강화해서 이 분야의 차별성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GPT 이런 생성 AI가 아직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보안 이슈로 인해서 직접 고객을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도 자산관리 전문가를 지원하는 내부 지원 서비스 일환으로 이 GPT-4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금융 분야 인공지능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6년까지 연평균 40% 정도의 그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은 약 17조 4천억 원의 시장 정도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금융 분야가 약 20%에 해당되는 3조 2천억 원의 시장이 될 것이다. 2026년까지 38.2%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그 수치는 AI 전체 시장의 약 20% 육박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산업 분야를 통해서 보면은 이 금융 분야에서 A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거래 정보, 거래를 할 때마다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하고 같이 결합돼서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뭐 최근에 젊은이들은 더 그렇지만 MZ 세대들은 더 그렇지만 어디 은행을 직접 방문해 보신 기억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다들 모바일로 은행 업무나 또는 웬만한 금융 서비스는 모바일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가 뭐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빠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핀테크 기업 증가 추세에도 나타납니다. 2014년부터 쭉 그 핀테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9년 우리 그 코로나 19 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비대면 그런 그 환경이 고조됐을 때 그때 오히려 핀테크 기업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이제 비대면 그런 특성뿐만이 아니라 뒤에 설명드릴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프라 구축이 여기에도 큰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또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국내 핀테크 기업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은 이미 다른 시중은행의 시가총액 합한 것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입자 수로만 따져도 카카오페이가 3,700만 명, 네이버페이가 3,500만 명, 토스가 2,100만 명 이렇게 다른 어느 시중은행보다도 이렇게 핀테크가 기업을 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K뱅크 같은 경우는 업비트하고 계좌 연계를 통해서 2019년에 가입자 수가 1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업비트하고 계좌 연계를 한 후에는 한 2년 후에 700만 명으로 약 6배 정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 핀테크 기업의 또 이 금융 분야 진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픈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픈 뱅킹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한 개 앱으로 모든 은행의 금융 거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앱을 통해서 다 잔액적으로 한다든지 각종 이렇게 조회도 하고요. 또 출금 이체, 각종 이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한 개 앱을 통해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여러 금융 정보를 접근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상품 추천이라든지 금융상품 추천이라든지 또는 자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전된 서비스가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마이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결제 사업자들이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지시를 받아서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 자금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합돼서 앞으로 오픈 파이낸스라는 이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 산업의 이런 발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핀테크 사업 분야의 이 사업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창출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 이 분야에 굉장히 사업 기회가 많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또 한 가지 동시에 또 유념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투자가의 자금을 유치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주는 파장이 크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법령으로 많은 걸 규제하고 있고 또 정부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또는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 보험, 자본시장법 같은 각 기존의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신명법, 특금법 등등 많은 규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금융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금융 분야는 상당히 기회도 많지만 또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른 데보다도 이 교육의 니드가 훨씬 많은 부분이 이 핀테크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좀 앞에 소개해드린 두 과정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AI 핀테크 석사 과정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구축,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게 하고요.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즉 금융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저희 그 과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이 대부분 금융의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과 출신이 많다는 걸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공학의 기초가 없는 분들도 이 디지털 금융의 핵심과 문제 해결 역량을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전통적인 경영학 공통 과목, 또 통계 IT, 또 디지털 금융. 이 디지털 금융에는 뭐 금융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금융 법학, 디지털 경제학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핀테크 창업 사업 전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관련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도 두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조세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별도 선택 과목으로 이런 걸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에 지금 쭉 나열을 해본 것들입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어떤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AI 핀테크 석사 과정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금융 현장과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건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되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은행, 증권 등 금융 분야 이런 분야의 이론과 실무 학습을 더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앱, 플랫폼, 금융 플랫폼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현장 문제를 파악하거나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석사 과정의 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P의 중요성 다른 교수님들이 강조를 해서 제가 달리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지금 핀테크 지원센터하고 MOU도 체결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 대학생들이 그 핀테크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금융기재 샌드박스 담당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한테 직간접으로 창업 지원을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에 우리 스위스 프랭클린 대학, 스위스가 아까 디지털 금융 여러 가지 그 역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핀테크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 도시가 쭈리히, 제네바 세계적으로 이렇게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은 이 중에 15위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 지금 프랑클린 대학하고 복수하기를 할 적에 저희 AI 핀테크 과정에 들어오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정보다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생들이나 또는 뭐 재학생들 중에도 우리 그 디지털 금융센터 어시스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융센터인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센터는 이제 저하고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전중원 센터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글로벌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창업 지원 그다음에 교육 업무까지 같이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임정준 교수님 같은 저는 이제 주로 사실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핀테크 지원센터에 또 자문위원으로 있고 법무율촌에 고문으로도 있습니다. 그 임종준 교수님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시고 하시면서 또 메릴린치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트레이딩 딜러로서 그런 활약도 하신 그야말로 디지털 또는 이 AI 핀테크 분야에 아주 적임인 그런 교수님인데 직접 디지털 금융 프로그래밍 심화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전주원 교수님은 휜레드 패커드에서 그룹 대표이사를 지금 하신 그런 전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이제 에듀해시 창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성공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맨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디지털 금융 사례 분석, 비즈니스 전략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준희 교수님은 법무율촌의 변호사인데 디지털 금융의 재반 법적 이슈를 커버해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또 안상선 교수님은 금융 AI를 활용해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 실무를 담당하시는 아주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교수진을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산티아고라는 유명한 그 트위터가 이런 말을 했죠. 지난 이제 챗GPT가 한참 바람을 일으켰던 1월 달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AI will not replace you. A person using AI will. 제가 이 말을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AI 기술 자체는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지금 챗GPT와 같은 생성 AI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쓰나미에 밀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 쓰나미를 올려타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I 핀테크 석사 과정 설명해 주신 이경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전공입니다. 2023년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이고요. AI 융합공학 석사 과정에 대해서 홍승필 주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승필입니다. 예, 우리 가요대전을 봐도 맨 마지막에 조용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배려로 끝자리로 소개해 주신 여러 선배 교수님들하고 교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시간이 늦어진 만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배우고 졸업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나 라는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AI 융합공학, 컨버전스 사이언스, 컴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름은 좋은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잘 들어보시죠. 간략히 제 소개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했고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마쳤고요. 저도 저희 학교 다른 분과 같이 경력이 대학에서 한 15년 그리고 이제 ICT 분야라는 거로 책임연구원, 컨설팅, 개발, 사업팀장부터 임원, 상장사 대표이사까지 아마 골고루 일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하다가도 어떨 때면 교수이자 뭐 좀 건방지지만 선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 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탁결제원 ICT 전문위원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에 해당돼서는 한국 대표로 국제 표준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NFT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와 같은 쪽에 대한 로드맵하고 추진 방안, 그다음에 이제 교수니까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23년 CES에 나왔던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CES는 잘 알겠지만 매년 홈 어플랜스나 IT, 그다음에 ICT 쪽에 해당돼서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고요. 키워드로 보니까 휴먼이 가장 안쪽이죠. 코어는 사람인데 거기에 웹3,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오토모빌과 같은 쪽에 해당되는 거를 키워드로 잡았어요. 저희 뉴스에서 많이 보던 건데 도대체 이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죠. 너무 기술이 발전이 빠르죠. 저도 이쪽 전공자들이 너무 빨라요. 그게 무엇이고 어떤 구조이며 그런 장단점을 이용하여 내가
업무 전문가다라는 거 했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설계 내지는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보고자 하는 게 저희 전공의 큰 골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는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디지털 다음에 우리 그런 얘기하죠. So what? 그래서 디지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배경을 보면요. 좀 복잡한데 키워드를 보면 디지털을 바라보는 세상의 2030년까지입니다. 너무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데요. 정치적 부분이나 경제적, 사회적 부분, 기술적 부분으로 봤을 때 변화의 이슈가 좀 와닿아요. 디지털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저희 코비드-19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비대면으로 너무 빨리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블록체인, 메타버스, maybe 웹3,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DAO, DeFi 등등등과 같이 너무 빠른 신기술의 수요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환경이나 문화를 바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상이나 융합, 컨버전스라고 만들어져 있는 기술이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린 DT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이 디지털의 변화가 돼서 실질적인 경제 인프라 구조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기존에 없던 거니까 당연히 신수요가 늘어나겠죠. 이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디지털의 변화와 기회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 업무 전문가를 통해서 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AI 융합성의 특징을 이해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르쳐 보고자 합니다. 예로 한 2가지 정도만 잡아왔어요. 메타버스라고 얘기 나와서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배우면 이 장표로 첫 장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가상 세계는 뭐 우리 게임이나 포트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는 싸이월드 익숙한가요? 싸이월드 익스텐션으로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증강현실을 설명할 때는 너무 쉬워요. 그 포켓몬한테 감사해요. 잡아본 경험 있으시죠? 예, 필요한 것들을 잡아봤고 다만 이 2가지인데 거울 세계라고 하는 디지털 미러라고 얘기 나오는 거울 세계는 예를 들어서 현실과 똑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건데 여러분 그 불이 나고 사고가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당황하고 연기가 나서 길을 못 찾는데요.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불이 났을 때부터 오고 어느 동선으로 가는지 디렉션을 만약에 지도 같은 게 아닌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글라스의 맵을 매핑시켜서 찾아본다던가 사람이 불이 났을 때 당황했을 때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벽 같은 데 갑자기 녹색으로만 나가는 길이 표시가 돼도 살 수 있는 아마 그와 같은 예제를 보여서 좋아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케이스를 보는 게 미러월드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란 말은 조금 익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로깅, 그다음에 우리 비대면에 쓰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을 한마디로 라이프 로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수업이 이해가 돼서 이게 무엇이고 나중에는 이와 같은 게 어떤 구조와 특징, 장단점, 적용 기술적으로 하나씩 나가갈 거고요. 근데 내가 이 수업을 듣는데 야 이거 너무 기술 베이스 아니야? 제가 어느 분까지 우리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개념의 버스다. 지역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세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그 버스가 아니다. 버스는. 라는 거로 하나씩 익혀서 나중에는 이를 설계하고 구현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없다. 오케이. 그럼 우리 아웃소싱이란 말 있죠. 다만 아웃소싱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거의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미 동일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얘기하듯이 채팅이나 많이 핸드라든 아바타 같은 거 다녀서 유저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100만에서 1억 명 뷰 찍는데 2년도 안 걸린다는데 가입자의 85% 이상은 초등학생이래요. 그럼 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같은 신규나 메타버스 내지는 케이스 하나만 더 볼게요. NFT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김천수 꽃의불을 가져왔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야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갑자기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는 디지털의 가장 맹점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복제가 가능하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노래 들으면서 다 여러분 돈 다 내고 정당하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경우가 점점 정당화될 때, 그럼 누군가는 원작자, 저작권,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그리고 이와 같은 걸 사용하는 피와 같은 것들을 증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걸 시작을 했더니 누구나 다 접속이 가능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투명성에 어떤 직업의 유니크한 가이드를 줘서 NFT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만들었냐? 아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적었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월급으로 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것들에 투자라는 쪽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심상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 모르는데 따라하고 흔히 고래 잡기로 돈을 벌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NFT는 왜 수집하는가 봤더니 실제 디지털에 대한 진본, 내가 그건 유니크한 걸 지녔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을 때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인터랙션과 더 나아가서 아트를 만든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이클인 요소들을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이와 같은 투명성과 도네이션 같은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ESG 경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도 하고 가르쳐도 보고 더 나아서 기존에 없던 시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 NFT 가치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 그림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한참 더 500days라고 NFT가 옥션이 있고 여러분들 혹시 고양이도 보시고 원숭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림 하나 가치가 476억이다 막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펭수죠. 업비트 NFT 판매할 때 판매 예측으로 74억을 가치해서 경매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 최고 응찰가는 19만 5천만 원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75억을 얘기했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 20만 원의 거래가 됐을까요? 이와 같은 NFT의 가치 평가나 기준,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나 담보라고 얘기해주는 현실 아니면 현존 경제와의 디지털 매핑, 그와 같은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어떠한 법리적, 기술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추구 방안 같은 것들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짧게 얘기했는데 분산자율 경제라고 얘기하는 다오도 있고요. 웹상에서 자기의 맞춤 정보와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웹3라는 얘기도 이제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산 경제 블록체인을 금융에 얘기하는 디파이라는 것도 있죠. 이와 같이 새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와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여기서 이해는 정의와 구조, 특징, 장점과 단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 베이스가 꼭 기술이 아닐지언정 내가 알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 아니면 도메인 널리지와 적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든가 기존 내 업무에 해당돼서 새로운 밸류를 애드업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를 정리하면요. AI, 메타버스, 웹3, 블록체인, 디파인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얘들을 엮어주는 하나의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대처하는 스트롱 AI의 휴먼 빙 AI,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 중에 나와지는 이와 같은 기술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도 좀 배워보고 싶고 AI가 뭔지도 알고 싶은데 근데 나는 문과고 그와 같은 일을 해보지도 않았어. 그럼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저희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뉴 디지털 비즈니스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해는 설계 능력, 분석 능력, 그리고 창조 능력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한번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부분, 그린 걸 도메인 널리지라고 얘기하죠. 나의 업무 전문가에 접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거나 내 업무의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기획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기업에서 데이터나 디지털 업무 쪽에 해당되는 걸 총괄하거나 매니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아웃소싱도 하고 우리 갖다 쓰지만 최소한 이게 무엇이고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중견관리자 이상의 임원분들 아니면 나는 캐리어 페이스 바꾸고 싶어. 근데 디지털이 기회인 것 같아. 늘 나와주고 있는 블록체인 코인 얘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있다면 이와 같은 거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획해 볼래.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비즈니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경영, 경제, 전략에 해당되는 중요성은 당연한 거고요. 그와 같은 거를 통한 나의 업무에 IT나 아니면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얘를 수행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코디네이션, 어드바이저, 익스큐션에 해당되는 분들까지도 같이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 과정의 특징은 이거 말로 대체할 텐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디지털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겠죠. 저는 저희 전략 경영에 해당되는 좋은 과정에 디지털 비즈니스는 같이 들어가서 들을 거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문가 있는 과정은 그와 같은 과정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럼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로 보았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과 문제 해결을 했는데요. AI의 융합 전문가를 타겟으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전문가의 도메인 널리지에 신기술이나 비즈니스, AI의 이해라는 거, 여기서 이해는 분석, 탐구, 이와 같은 전문 널리지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고요. 기존에 좋은 여러 가지 과목의 차별화가 있는데 내가 만약 저희 과정에서 저는 이 세컨드 스테이지만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코어에 이론되는 지식에 해당되는 것은 기존의 저희 수업에서도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은 거에 저희는 다만 융합공학의 심화라는 부분으로 AI라고 나오면 정말 챗 GPT라고 나와서 3.0, 4.0 이미지 검색과 심지어는 정리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걸 어떻게 최신 검색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활용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연간 2억에서 3억을 받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와 같은 쪽에 해당되는 게 어떠한 구조와 어떤 널리지 베이스로 있는지. 메타버스 아까도 얘기했는데 결국 가상현실의 꽃은 비주얼이거든요. 버추얼이냐, 증가리냐, 믹스냐, 익스텐션이냐라고 나주는 비주얼에 해당되는 거. NFT나 DA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많은 사용자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요즘 핫한 뭐 국회의원 쪽에 해당돼서 돈을 썼네 안 썼네 추적이 가능한 것도 블록체인 앱에는 트레이서빌리티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그와 같은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고 새로운 소유권의 기회는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있던 인터넷 비즈니스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과 소유권으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웹3거든요. 그럼 그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새로운 케이스와 저희가 배우다 나와주고 있는 뉴 비즈니스 트렌드에 해당되는 것들을 포커싱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고 그와 같은 것들에 해당돼서 최소한 그런 공학 플랫폼에 경우 따라서는 지갑도 있어보고 왜 NFT 그렇게 높은 거래가 된다면 누군가는 옥션도 해보고 그와 같은 버추얼하게 토큰도 해서 지갑에서 한번 보내도 봐보고 바우처라고 얘기하는 쪽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실제 써보고 와 같은 거를 플랫폼의 컨텐츠 그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가능하면 도메인 널리지에 만든 연구 능력과 비즈니스 프로젝트도 저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사진에 해당되는 거는 산업체와 학교가 있고요. 조금 틀려지는 부분은 기관하고 연구소와의 협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이 제일 많은 게 기관이거든요. 저희는 키사와 MOU도 했고요. 그와 같은 쪽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분석, 탐색, 그리고 구현 능력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과 동물을 보여줬는데 저 거의 브랜드 뉴예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에 보안이나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해당됐던 분들이 5분이 와서 이제 1차에 코디네이션이나 이니셜라이즈를 시작했는데 그중에 4분이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4분 중에 이미 다른 분들과 같이 대표와 협약을 해서 국책 제안을 해서 한 1억이 좀 안 되는 돈을 수주했고요. 20억 컨소시엄으로 구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BP는 그분들의 회사에서 관심 있는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이미 시작된 동문의 파워, 그리고 저희가 들어봤던 얘기의 이해가 아닌 탐구와 분석을 통해서 한번 구현 기술을 통해 나의 도메인 널리지에 이해 같은 게 애드업돼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거나 그와 같은 자리 쪽에 해당되는 기회를 만드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꼭 이 자리가 아닌 수업 시간에서 같이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미 그 전공을 결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들으신 4개 전공을 듣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지금 그 행사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160명 가까이 굉장히 집중된 분위기로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이번 9월 학기를 고려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입학 전형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 대학원의 AI 팀을 맡고 있는 이창호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호 팀장입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입학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공통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학위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는데요. 전체 1.5년에 45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한 과목당 1.5학점인데요. 저희가 경력 5년 이상의 직장이신 분들은 다 9학점 이상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1.5년에 45학점을 모두 이수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4가지 전공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AI 그 석사 과정에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모든 그 석사 과정은 공통 수업으로 합반으로 진행하는 과목들이 있고 또 세부 전공별로 진행하는 과목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반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공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주제는 교차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택을 못 하셨더라도 우선 선택을 세부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들어오시겠지만 이러한 그 벗고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은 지금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다 첨강이 가능하시고 녹화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복습이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학교의 그 석사 과정은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전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출석이라든지 뭐 휴학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말에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온오프로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모든 수업은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나 모든 내용은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그 다 공유가 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입학을 위한 마감 일정일 텐데요. 지금 저희가 2차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형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2차 전형은 5월 30일까지 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이제 등록금일 텐데요. 저희가 1.5년 동안 한 학기당 그 등록금은 9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저희가 이제 2주 정도 이제 스위스 루가노에 이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갈 때 970만 원을 포함을 해서 4번 등록금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이 조금 크다고 여기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그 저희가 이제 요 행사가 마치면 설문지를 나눠 드릴 텐데요.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뭐 이벤트로 지금 뭐 커피 쿠폰을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입학하신 분들에게는 입학 장학금을 모두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는 대로 주어지는 설문지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장학들이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파일로 잘 정리된 내용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이제 해외 복수학이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내야 될 서류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적은 당장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어 성적이 없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 60시간짜리 온라인 코스를 이수를 하시면 입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4개 공학 석사 과정별 소개, 입학 전형까지 모두 다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Q&A 시간을 간단하게
그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 상으로 화면상에 음량을 켜고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 그 대화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면접에 대해서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 면접은 저희가 지원하신 분에 대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 날짜가 지금 5월 3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그 이후에 6월 초쯤에 각 전공별로 면접이 다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면접 부분은 저희가 그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이번 3월 학기 경험을 봤을 때도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쌓아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하시고 이 전공을 공부하신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좀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화면으로만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제가 있는 이 큰 강의장에는 그 각 전공별 주임 교수님, 원장님, 그다음에 실무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수업 시간을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답변을 지금 바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석사 과정은 모두 다 동일한 스케줄입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시간 금요일 날 항상 매주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바로 다음 날 토요일 날 8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 이런 식으로 또 8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씩 그 소화를 하게 되고요. 2주를 마치게 되면 한 과목을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24시간이 1.5학점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석사 과정의 한 과목 단위는 24시간이고 1.5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주마다 끝나는 스케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수하기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토익 기준으로는 700점이고요. 토플 기준으로는 IBT 그 79점 이상 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메일이나 내용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순님이 질문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졸업하신 분들이 현업에 계신 분 중에 직급이 좀 높은 분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하셨고 주니어 레벨도 이제 있는지를 그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분포로 본다면은 AI 빅데이터 석사 과정은 아무래도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좀 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AI 전략 경영 석사 과정에 비해서는 학생의 평균 연령이 조금 더 젊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AI 전략 경영 석사 과정이 조금 더 그 기업으로 친다면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 경영자까지 그쪽 레벨 분들이 좀 많이 그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세연님과 한두희님의 동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AI 박사 과정. 그 AI 박사 과정이라면 아마 공학 박사 과정을 질문 주시는 거죠? 네. AI 공학 박사 과정은 저희 계획은 저희가 경영전문대학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경영전문대학원을 어느덧 이제 20년 넘게 운영을 해왔고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로부터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그 공학 석사를 처음으로 일단은 저희가 그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 공학 박사는 아마 빠르면 내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는 공학 석사가 배출되고 나서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공학 박사를 또 추가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AI 공학 박사는 저희 예상에 2024년 내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질문을 굉장히 지금 많이 주시고 계신데. 석사를 이번 6월에 졸업을 하시니까요. 이제 석사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그 학사 졸업장만 있으시면 되니까 9월 입학 전에 받으신다면 가능하실
하시겠습니다. 이세연 님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학위 취득 조건이 학위 논문 작성인지 아니면 학점 취득으로만 해결이 되는지를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대학원의 석사 과정은 모든 석사 과정은 그 수업으로만 대체해서 졸업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이 이제 그 코스웍 수업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앞서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전공별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식으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게 각각에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맞춰서 비즈니스 프로젝트 3학점을 패스를 하셔야만 졸업 이수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님께서 세부 전공 중에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습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예, 그 주인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에 융합공학 설명했던 홍순필 교수고요. 예, 컴퓨터 비전에 해당되는 실습 프로젝트 있고요. 비즈니스적인 거나 관련돼 있어 디자인부터 가르치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목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 쪽에 해당되는 거는 경우에 따라 좀 그룹 아니면 개별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에 그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입학 장학금 70만 원을 모두 이제 장학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학금으로 가능한 것이 파일로도 지금 메일로 전달을 드리겠지만 저희 학교에 동문 추천을 받게 되면 5%의 장학이 있는다든지 또 교수님께서 이제 면접과 서류 심사를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면 AI 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이 다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 싶다 하시면은 개별로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파일로 전달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어 성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 텍스트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영어 성적이 있는 분은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기업에 계시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없는 분들이 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프랭클린 대 FES와 저희가 그 협약을 별도로 맺은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좀 EB라는 별도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을 어떤 기본 점수 이상으로 이수를 하셨을 경우 좀 이렇게 그거를 대체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다른 또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연 설명드리면 영어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60시간짜리 무료로 진행하는 온라인 코스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없으셔도 다 복수하기로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훈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주인 교수님께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이 AI 전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문과 학생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사가 어느 학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석사 이 인공지능을 배우고자 하시면은 학사 졸업자 이상이시면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질문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셨는데 이 정도로 최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률은 그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경쟁률은 있는 상태인데 예년 대비 금년에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더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1차 전형의 그 단수학위와 독수학위를 저희가 동시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단수학위는 다 이제 마감이 된 상태고요. 오늘 안내드린 그 복수학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을 모두 하실 수가 있는데 뭐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 질문 내용을 조금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보안 관련하여 보안 전문가 관련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예, 잘 들으세요. 네. 특히 보안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좀 관심 있어 보는 거는 여러 분야 중에 관리적 보안하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와 같은 보안 안전성에 해당되는 쪽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9시가 다 되어서요. 예, 이것으로 이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자 통해서 이제 설문지를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을 다 해주시고요. 지금 160분 가까이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 지금 계신데 이 설문지 공유드린 이 설문지를 오늘 저녁 12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대화창을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설문지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접속하셔서 이제 지금 관련된 내용을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작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작성을 해서 오늘 밤까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또 다시 한번 그 오늘 지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팔로업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덧 시간이 지금 저녁 9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작한 지 2시간이 됐는데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집중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설명회에 바쁘신 시간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미처 질문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담당자 연락처로 해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주인 교수님하고의 또 그 상담도 필요하실 경우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